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공수처 수장 교체 임박입니다. 예.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예, 이 막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이제 2달 반 정도 남은 건데 이 후임 공수처장 공백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추천이 구성부터 관심이었는데 국회가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이 대한변협회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여야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합니다. 여야가 각각 누굴 추천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수처 폐지론을 외쳤던 이호선 교수, 그리고 공수처 자문단장이었던 박윤혜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이상갑 변호사랑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국회 위촉식에 참여한 뒤에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 추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선정까지는 한 7개월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 이 지난 정부에서 초대 공수처장을 이 추천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초기만 하더라도요, 당 비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해서 이 비토권을 없앴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참 후한무치합니다.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공수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로 야당 비토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이 당연직 위원들만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공수처는 현재 이 감사원의 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또 이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 새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엔 달라질까요? 예, 이 김 처장은요, 이 황제 조사 논란으로 정치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었고 또 시무식에서도 이 찬송가를 불러서 이 종교 편향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수사력 부족인데요. 이 올해 1,500건 가까이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수처 자체 기소는 0건으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출범 3년을 통틀어 봐도 이 성적이 초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공수처 수장 교체 임박의 느낌표는 나라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실적 부진 이 지적을 받자 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예,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이유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측면이 있다곤 하지만 이 공수처의 본래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는 데 있습니다. 새 공수처장에는 이 나라가 잘 안 돌아갈까 봐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분보다는 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제대로 수사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인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여당일 땐 뭐하다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어땠었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 연금 개혁안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하겠다는 건지 긴가민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인지 구조 개혁인지 알쏭달쏭. 그런데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그렇고 다 지난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연금 개혁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 보험료율을 9%에서 12, 13%를 올리는 개혁안을 보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 개혁 논의가 중단됐죠. 예, 그러면서 2057년으로 예상됐던 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져서 2055년쯤엔 고갈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인상 부담도 늘었는데요. 개혁을 늦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당시 정부가 정원 규모를 일찌감치 발표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됐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숫자를 밝히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는 이유도 이 의사들의 반발에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예. 국회 입법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놓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이 노조 관련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법이 그렇습니다. 여당이고 또 국회에서도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지난 정부 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들이죠.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전 대변인이었던 정호희 씨는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던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니까 용역 입법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선거가 코앞이니까 노조표를 의식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민주당 여당일 땐 뭐하다의 느낌표는 개혁은 인기가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반발이 따릅니다. 이 연금 개혁만 봐도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게 핵심인데 이 당장 좋아할 국민들은 없겠죠. 이 야당이 집권 시절 완수하지 못했던 만큼 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이 개혁의 부담을 나눠 가지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